7월 10일 모 언론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차가운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1주년 성과, 하천복원 반쪽짜리 예산 없어 임기 내 불가능 중론, 만수천 주차장 없애고 하천 정책 내 주민 반발의 제동, 하천 개발 성과로 강조할 수 있나 말잔치 평가랑 공조.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그 공약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을 사전에 준비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그 선거철에 네네. 급하게 한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만수천 하천 정비 사업은 청계천처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네네. 그러나 만수천은 상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만수천 복개 사업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 예산으로는 임기 내에 네. 실현이 불가능하고, 특히나 이런 그 거대한 사업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그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지역 내에 네. 빌라 밀집 지역, 그 다음에 모래내 시장,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해소를 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그 약 한 1,000여 대에 이르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이 장마 때 만약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쳤을 때 그 범람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네.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선 7기 이강호 구청장 만석국계천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이제 구상안이 나왔었는데요. 지역 주민 주차 과밀 해결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54억 주차장 증설 예산을 받았으나 선거 국면이라 사업을 못했는데 박 부청장이 만수천 주차장을 없애고 생태하천으로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등 이런저런 실적으로 1주년 낙제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안타깝죠. 모든 것이 생각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저 역시 이 만수천 그 하천 생태 복원과 관련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4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통해서 네. 확정을 지었었는데,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54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고요. 연도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계속 4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2022년도에 1구역 그 주차장 사업이 완공이 돼서 주민들께 주차난 그 해소를 위해서 저는 추진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개천을 중심으로 9월 4동과 만수 5동이 거의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 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협소하죠. 그래서 또 다른 장소에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빌라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네. 도저히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천을 복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판을 가리지 않고 또 오히려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네.
복층 그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만수 복개천 주차장 확충 사업은 주민과 또 상인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또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상인분들은 내 상점 간판을 가리지 않을까, 또 주민들은 정말 주차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랐는데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시와의 그런 그 협상에 의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결국에는 이 만수 복개천 주차장 확충 사업은 단계별로 4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 사업은 우선 모래내시장 주변 1구역을 먼저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54억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정을 져서 추진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이 주차장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지역 상권과 또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주차난 해소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사장님, 지금 인천시는 천만 인천시대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상당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세 사기 대란과 민생경제 불안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인천이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이 참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항공과 항만, 그리고 자연을 가진 그런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많은 그 자원을 네. 활용하냐에 따라서 기존의 300만에서 네. 뭐 500만, 1000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대부분 스쳐가는 그런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인천을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로 네. 확실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면 얼마나 많은 그 자녀의 그 학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도 더 확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도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의대라든지 약대, 한의대, 네. 기타 등등 이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지리적인 그런 여건을 갖춰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네. 약 1000만 명 이상이 사실은 다녀가기 때문에 네, 네. 그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또 그다음에 상권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그 의료와 관련된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자동적으로 인천이 더 확실하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내년 총선은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작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큰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그 주민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마다 다 본인이 다 하겠다라고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꼼꼼하게 다져보고 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책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공약을 내놓다 보면 네네. 현실하고 전혀 맞질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살면서 또 지역을 많이 다니고 주민을 많이 접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걸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서 그렇게 공약도 내걸고 네.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저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책임 정치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들을 잘 갖춰야 되는데 특히 2030 세대들이 결혼을 늦추고 네. 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출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실업률을 최대한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야 그분들이 결혼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가정도 꾸리면서 아이도 낳고 뭔가 이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틀이 마련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나라 복지 비율이 그리스를 넘어서 벌써 지방에서는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 그리고 어르신 네.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또 2030 그 젊은 청년들에게 보다 과감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맞습니다. 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청소년들의 투자, 과감한 투자를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이고 또 정당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당은 이념과 또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같아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당의 정치가 매우 강한 그런 체제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당의 그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윗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 공천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예의고요. 저는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민들께 신뢰받고 또 주민들께 응원을 받으면 당연히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의 선출직 그 공무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상향식 그런 공천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 당원과 또 주민과 함께 선택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마련이 돼서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또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역에서 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모든 것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도 하고 또 주민의 애환도 들어가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사랑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이사장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모든 면이 좀 부자연스럽고 좀 어색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빨리 만나고 싶고 또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남동구청장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행복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와 또 정치는 일관성 있게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봉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뭐 자기의 시간도 할애하시고 모든 일을 뒤로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매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1%의 나눔이 희망과 또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이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말 따뜻한 사회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묵묵히 봉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 이념을 지키고 책임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이강호 이사장님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책임정치연구소는 재밌는 정치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